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되면서 국비 확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경상남도와 여야 정치권이 처음으로 예산 협의회를 열어 현안 사업 국비를 늘리는 데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경남 지역구 여야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여야정이 모두 자리한 것은 드문 일입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 경제가 조금이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 국회에서의 예산 정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건의한 사업은 모두 37건. 함양 울산 고속국도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 사업과 함께 금속 3D 프린팅 인증체계 구축과 스마트 공장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 신산업 육성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3,118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경남 경제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키워서 경남 경제를 살리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모두가 전폭적인 그런 협력을 하고. 마산 로봇랜드 개장에 맞춘 국도 5호선 개통과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 추진 등 지역 현안도 논의됐습니다. 요청해 주신 문제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 KTX를 비롯해서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주 이렇게 뵙고. 김 지사는 협의회를 마친 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찾아 경남형 스마트 공장과 일자리 등 예산 확보에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최대 현안인 유치원 문제와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처리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합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지방 분권과 교육자치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에서 연간 1,300억 원이 지원되는 유치원 교육. 막대한 예산에도 경남교육청에는 전담 부서 없이 초등교육과 학교 지원 등 4개 부서로 업무가 분산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립유치원 사태가 터지고 저출산 대책까지 요구가 커지며 유아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기존의 교육국을 학교정책국과 미래교육국으로 분리해 3개의 국 체제를 갖춥니다. 학생생활과는 민주시민교육과로 재편했습니다. 통제보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중점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수행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교육복지과는 급식 평생교육과로 바꿔 도와 시군과 함께 학교급식과 평생교육 정책을 병행합니다. 복지도 교육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비 이런 것까지 확대되는 교육복지가 이제는 그 자체가 정책이다라고. 올해 하반기 비정규직 1,3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도교육청은 고용과 노동을 전담할 노사협력과도 신설했습니다. 조직 개편의 핵심을 유아교육의 개혁, 급식을 통한 보편적 복지, 민주화 교육, 지자체 협력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개편안은 도의회를 거쳐 내년 3월 시행됩니다. 경남교육청 본청의 행정조직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경남도 교육청은 교육 분야의 지방 분권과 교육 자치에 따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첨단 미래농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8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미래농업 방향을 제시하는 기술 전시와 다양한 체험 행사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며 농약을 뿌려주는 기계, 바퀴가 달려 가볍고 손쉽게 작동할 수 있는 예초기 등 일손을 덜어주는 다양한 농기계들이 눈길을 끕니다. 원격으로 방제하는 무인 헬기와 첨단 농업의 선두주자 농업용 드론도 전시됐습니다. 카메라로 식물의 특정 파장을 판별해 식물에 필요한 수분이나 약재, 영양분 등을 과학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농업을 활용함으로써 젊은 인력들이 농업 관련된 쪽 산업 분야로 다시 유입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농촌 체험에 나선 어린이들은 젖소에게 풀을 주기도 하고 서툴지만 우유를 짜보기도 합니다. 도심 속 목장 나들이와 우리밀 놀이터 등 도시민들에게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농식품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일단 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체험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좋았습니다. 첨단 미래 농업이 한자리에 펼쳐지는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가 8번째를 맞았습니다. 농업을 한 곳에 미래를 한눈에를 주제로 20여 개국 250개사가 참가해 500여 곳의 부스를 운영합니다. 박람회 기간에는 20여 개국 해외 구매자와 해외 업체 45곳이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도 열립니다. 도시민들이 농업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또 농업인들에게는 또 새로운 기술을 또 접하고 다양한 농업 관련 전시가 펼쳐지는 국제 농식품 박람회는 오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의 현장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새벽 시간에 폭행이 30분 동안 계속됐는데도 제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20살 박모 씨가 58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현장은 인근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경남 거제시 곳곳을 촬영하는 방범용 CCTV는 1,100여 대. 17억여 원이 투입된 통합관제센터에는 공무원과 모니터 요원, 파견 경찰 등 26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이 드문 새벽 2시 반부터 30분 넘게 잔혹한 폭행이 이어졌는데도 관제센터에서는 아무런 조처가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을 포함해 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해당 화면을 놓친 겁니다. 글자랑 모든 것이 가려져가지고 상당히 분별이 어려워지는 거죠. 도대체 16개 큰 두개 화면을 쫙 나가는데 한 카메라당 0.6초 소요됩니다. 결국 목격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폭행은 계속됐고 경찰은 이들의 신고를 받고 나서야 출동했습니다. 범인이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오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가 경찰인데 경찰을 왜 부르냐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관제센터에서 폭행 사실을 제때 확인하고 경찰이 조금 더 일찍 현장에 도착했더라면 사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재판이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지난 7월 함안군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애초 기간제 근로자 채용 단계에서부터 부정 채용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원자를 면접 심사도 없이 합격 처리하는 등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진 함안군 보건소. 넉 달여 동안의 경찰 수사 결과 부정 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함안군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20여 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서류와 면접 점수를 합해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면접을 하고도 채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면접위원들은 당시 보건소장이 미리 정한 내정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빈 채점표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현직 군의원 3명은 보건소장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족과 지인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 함안군 보건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인사 담당자와 면접위원, 채용을 청탁한 전현직 군의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의혹이 불거지자 함안군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당시 보건소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전국 공공기관의 최근 5년 동안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오늘부터 석 달 동안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요즘 하늘에 구름은 거의 없는데도 하늘빛이 뿌였습니다. 네, 바로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중국으로부터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일단 경남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만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걸로 예보돼 있는데요. 오후에도 대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주의를 늦추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전자분들은 출근길 안전운전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먼지에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정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의 가시거리는 100m도 채 되지 않고요. 함안과 고성 등 200m 미만인 곳도 많습니다. 조금 서둘러서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 가을볕이 가득 내리쬐면서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역시나 구름 한 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먼지와 안개 탓에 시야가 뿌옇고요. 대기 건조함은 오늘도 심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창녕과 함안 4도, 통영과 거제가 10도를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밀양과 김해가 21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어제만큼 잔잔하게 일겠고요. 동해남부 앞바다에서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약간 내려가겠고요. 목요일에는 미세먼지와 건조함을 해소해줄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유럽 지역 선주와 초대형 유조선 3척 5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남동발전이 발주한 700억 원 규모의 영동 화력발전 2호기 연료 전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수출 초보기업 57곳을 선정해 해외 진출 사업으로 12억 원을 지원합니다. 창원산업단지가 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테마파크와 지식 집적 사업 서비스 센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남도의회 정례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9일 동안 열립니다. 정례회 첫날인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직접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합니다. 또 내일부터 14일 동안 경상남도와 산하기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28일부터는 사흘 동안 김 지사와 박 교육감 등을 상대로 현안 질문이 이어집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등 13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별세로 내년 4월 3일에 치러지는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4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현재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는 10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농민단체협의회는 정부가 공공비축미 5만 톤 방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2일 물가 안정대책의 하나로 공공비축미 5만 톤을 방출하기로 한 것은 농업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물가 관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가 쌀 목표 가격을 80kg에 24만 원으로 인상할 것과 진주시 농협 미곡 처리장이 쌀값 상승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공개하고 이 수익을 농민에게 환원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유령법인을 세워서 만든 계좌 수십 개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총책 36살 정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통장 명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의 유통회사를 가장한 유령법인 5개를 세워 계좌 27개를 만든 뒤 불법 도박 사이트와 대출 사기 조직 등에 팔아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쓰레기 소각장 증설에 장유 지역 아파트 주민 측이 한 달 동안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하루 200톤 용량 소각로 1기를 장유 1동에서 운영해오다 용량이 부족하자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시설 전체를 집단화해 장유 밖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가 최근 지금의 장소에서 용량을 증설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